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7쪽으로 한번 보세요. 87쪽, 87쪽으로 한번 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밀도하고 용해도 파트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뭐 어렵긴 했지. 아니, 밀도가 아니라 끓는 점과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 끓는 점과 밀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오나무를 분리하는 공부했잖아. 그중에서 이 9번 문제를 보면은, 어, 우리가 끓는 점이 다른 물질, 끓는 점이 다른 물질을 우리가 분리할 때는 어떻게 분리한다 했더라? 두 물질이 이렇게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처럼 두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둘의 끓는 점 차이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조건.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된다? 끓는 점이 달라야 해. 끓는 점에 차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가열을 해가지고 굳이 분리하겠다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는 얘들이 잘 섞여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이 섞여 있어야 돼. 섞여 있으면서 끓는 점이 다른 물질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A가 B하고 C와는 섞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D하고는 잘 섞인다는 거거든. 보면 A와 잘 섞인다고 돼 있잖아. 즉 A하고 D는 잘 섞인다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잘 섞이는 애들은 끓는 점에 지금 차이가 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떤 차이로 분리해야 된다?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B하고 C도 지금 보면 C하고 D는 잘 안 섞인다. 즉 B하고 C만 잘 섞이는 거야, 얘들은. 서로 안 섞이면 C하고 D와 안 섞인다는 건 A하고 B는 잠깐만. B하고 C와 섞이지 않는다. 그쵸? 어, 그치? B하고 C와 잘 섞이지 않는다. 그러면 B하고 C는 잘 섞인다는 거지. B하고 C는 둘은 잘 섞인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뭐야? B하고 C가 잘 섞이고 A하고 D가 잘 섞인다는 거예요. 그지? 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했거든. 증류. 증류라는 건 무슨 차이를 말하는 거지? 증류라는 건 끓는 점 차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증류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섞이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둘은 잘 섞이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끓는 점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A하고 D 아니면 B하고 C가 둘 다 섞이기 때문에 얘도 후보가 될 수 있고 B하고 C도 후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A하고 B도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할 수 있고 B하고 C도 분리할 수 있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A하고 D를 보면 끓는 점 차이가 한 4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B하고 C는 지금 보니까 20도 넘게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끓는 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더 분리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따라서 3번 B하고 C를 분리하는 게 좋다. 일단 기본적으로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려고 하면은 잘 섞여야 돼. 잘 섞이는 것 중에서 끓는 점 차이가 큰 애들이 분리하기 좋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넘어가 봅니다. 뒤에 실력 탄탄 1번 볼게요. 봐봐. 우리가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물과 에탄올도 마찬가지고 자, 물하고 에탄올이 섞여 있다 했을 때 물에 끓는 점이 100도, 에탄올에 끓는 점이 78도. 그러면 먼저 끓어 나오는 물질이 누구였어요? 끓는 점이 높은 애, 낮은 애. 낮은 애였잖아.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왔어. 그 다음에 증류탑, 원유를 증류탑에 넣고 가열하게 되면 이때도 각각의 탑에서
물질들이 분리되어 나왔잖아요. 기억나? 음. 그때 이 원유에 섞여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가열돼서 제일 먼저 기체로 된 애들이 제일 위에 층에서 얻어진다 했지. 그게 누구야? 바로 가스, 석유가스, LPG. 그 다음에 나프타, 그 다음에 등유, 경유, 그 다음에 중유. 이런 식으로 나눠졌거든. 자, 얘들 나눠진 것도 어떤 차이로 나눠진 거였어요? 이 위쪽이 끓는 점이 어떤 애들이지? 낮은 애들이었단 말이야. 아래쪽이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었거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물질인지 모르지만 어떤 물질을 또 넣어가지고 분리를 한다. 라고 하면 A하고 B하고 C가 섞여서 들어갔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제일 끓는 점이 어떤 애가 위에서 얻어져야 되는 거야?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위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의 끓는 점이 10도, B의 끓는 점이 20도, C의 끓는 점이 30도야. 그러면 끓는 점이 제일 낮은 누가? A가 제일 위에서. 그 다음 누가? B가. 그 다음 누가? C가. 끓는 점이 낮은 게 제일 위에서 얻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기를 넣는데 공기를 넣었어. 근데 여기 들어가는 공기가 세 가지 종류의 공기를 넣었어요. 누굴 넣냐면 산소 넣고, 그 다음에 질소 넣고, 그 다음에 아르곤 넣었어. 근데 산소에 끓는 점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83도야. 질소에 끓는 점은 마이너스 196도야. 아르곤에 끓는 점은 마이너스 185도예요. 자,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위에서 얻어져야 하는 거지.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아래에서 얻어져야 돼. 그러면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숫자로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196도가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거 아니겠어? 얘가 누구지? 질소잖아. 그러니까 질소가 제일 위에서 얻어지는 거고, 그 다음 낮은 게 누구지? 마이너스 185도가 되겠죠? 그 다음 낮은 게 누구야? 마이너스 183도. 마이너스 값이니까 숫자가 클수록 가장 낮은 거란 말이야. 그럼 질소. 그 다음에 누구지? 아르곤. 그 다음에 산소가 되겠지. 이게 지금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증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기 1번 문제가 이거잖아. 89쪽에 1번. 지금 이 세 가지의 액체를 보냈다. 보내서 분리할 거야. 그러면 제일 위쪽에서는 끓는 점이 어떤 물질? 가장 낮은 물질. 따라서 제일 위에서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게 얼마야? 마이너스 195.8 질소.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185. C는 마이너스 183일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질소, 아르곤, 산소가 얻어진다. No. 질소, 아르곤, 산소 4번 되겠네요. 맞아요? 동균이, 권유리, 은찬이 되죠? 자, 2번도 봐봐. 2번도 보면은 얘들도 똑같아. A하고 B와 잘 섞인댔잖아. 그러면 물하고 A하고 B는 뭘로 분리할 수 있는 거야? 잘 섞여. 잘 섞여. 세 개가 잘 섞인다는 거잖아. 아, 얘들은 셋은 잘 섞이는구나. 그럼 잘 섞이는 건 무슨 차이로 분리할 수 있는 거다?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끓는 점이 100도, 78도, 56도 차이가 꽤 나거든? 그럼 얘들은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C는 물과 섞이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섞이지 않는 거는 이렇게 두 액체를 서로 담으면 분별 깔때기에 담으면은 섞이지 않으니까 물과 기름처럼 될 거란 말이야. 그때 밀도를 보면은 물의 밀도는 1이고 C의 밀도는 0.88이에요. 그럼 물이 어디 있겠어? 밀도가 더 큰 물이 아래에 있고
요 C가 어디 있겠어? 물 위에 있겠지. 따라서 물과 C는 어떤 차이로 분리할 수 있다? 밀도 차이로 분리할 수 있고, 이 C가 재밌는 건 물과 잘 섞이지 않으면은 얘는 물과 친한 애들하고는 다 안 섞이는 거예요. 따라서 물이랑 A랑 B 얘들은 무슨 차이로 분리할 수 있어?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과 C 또는 C를 포함한 모든 거, A와 C, B와 C 이런 애들은 전부 우리가 섞이지 않으니까 밀도 차이로 C는 애들하고 안 섞인단 말이야. 밀도 차이로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물 A, B는 증류로 분리할 수 있는 거고 A의 혼합물 물과 A보다 물과 B를 분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지금 물하고 B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더 크니까 더 분리를 잘 시킬 수 있어요. 끓는 점 차이가 크면 분리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물하고 C는 잘 안 섞이죠. 분별 깔때기 이용해가지고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된다는 거지. 될까? 답은 그래서 5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잘 섞이면은 증류, 잘 안 섞이면은 밀도차. 되겠어?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90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 물질의 특성에 대한 공부했잖아. 아, 이 물질들은 고유의 성질이 있다. 그게 뭐다? 특성이다. 뭐뭐 있었어요? 끓는 온도가 모두 다르더라. 끓는 점에 물질 특성이 있었고, 두 번째. 밀도가 다르더라. 밀도는 뭐 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이 밀도가 다르더라. 자, 세 번째. 무슨 차이? 용해도 차이. 물질마다 물에 녹을 수 있는 양이 다르더라. 용해도가 뭐였어요? 어디에? 물 100g에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이걸 용해도라 했잖아. 이것들이 물질 특성이라서 같은 물질은 같고 다른 물질은 전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혼합물들을 각각 분리할 수가 있었잖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바로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면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그 방식을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했었죠. 증류 상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잘 섞이는 두 액체가 있을 때 얘를 끓여가지고 나머지 한 녀석하고 나누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끓여서 나누게 되는 거, 끓는 점이 낮은 애와 높은 애를 서로 분리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했다? 증류. 무슨 차이? 끓는 점 차이. 자, 그다음 밀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특별한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분별 깔때기. 물과 기름 안 섞이잖아. 안 섞이면은 층이 나눠지면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이거 세 번째 거 안 했잖아, 아직. 물질마다 녹는 양이 다를 텐데 그러면 녹는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리할 거냐?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용해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 용해도가 물에 녹는 양이기 때문에 용해도 곡선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온도에 따라서 그 물체가 녹는 양이 달랐어. 그걸 뭐라 했어? 용해도라 했단 말이야. 그때 용해도 곡선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생겼잖아. 이게 뭐야?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란 말이죠. 이게 용해도야. 그래서 어떤 애가 자, 지금 온도가 20도야. 20도에서 이 물질은 용해도가 10이다. 라고 하면 얘는 20도의 물, 얘는 무슨 말일까? 얘는 20도의 물 100g에
최대로 10g까지 녹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 맞죠? 자, 그 다음 60도야. 60도의 물에는 용해도가 얼마냐 봤더니 이게 40이래. 그럼 무슨 말이야? 물 100g에 최대로 40까지 녹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 20은 물 100g에 최대로 얼마까지 녹을 수 있다? 10g까지 녹을 수 있다 이 말이란 말이지. 자, 이렇게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가 무슨 용액이라고 했지? 포화용액이라고 했었어, 포화용액. 그럼 이렇게 포화용액은 여기는 뭘 뜻하는 거야? 물 100g에 물 100g에 지금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지금 얼마인데? 40인데. 지금 현재 얼마 녹아 있어요? 40이 녹아 있는 상태잖아. 지금 6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40인데 지금 현재 40이 녹아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는가?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지. 꽉 찼다. 더 못 녹는다는 거지. 근데 얘를 온도를 낮춰서 냉각을 하게 되면 20도까지 낮췄다 그럼 여기로 오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40이 녹아 있는데 이제 얼마밖에 못 녹는 상황으로 바뀐 거야? 10밖에 못 녹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요 40에서 10을 뺀 얼마? 30은 녹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30은 고체로 돌아온다. 이걸 뭐라고 하죠? 석출된다. 이게 바로 뭐였어, 민우야? 음. 이게 바로 용해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석출량을 구하는 공식이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두 물질이 있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이게 용해도 곡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20도씨에서 온도가 20도씨에서 얘의 용해도가 뭐 한 40이라고 해볼게. 그런데 얘를 온도를 가열해서 한 80도씨가 됐어. 근데 80도씨가 돼도 얘 용해도가 거의 안 변해. 뭐 45야. 이런 애가 있어. 이런 A라는 애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가 A야. 근데 B라는 애는 용해도 곡선이 요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요렇게. 이게 누구냐면 B야, B. B는 80도에서 용해도가 뭐 예를 들어서 30이다. 그 다음에 20도에서 용해도가 뭐 5다. 라고 해볼게. 자, 이런 상황이야. 근데 얘를 지금 A하고 B를 분리하고 싶어, 내가. 그러면 물 100g에 여기에 A도 들어있고 여기에 B도 들어서 지금 다 녹였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얘를 온도를 얼마로 했냐면 80도씨로 물을 가열했어. 그래서 A를 얼마 녹이냐면 A를 30g 녹이고 B도 똑같이 30g 녹였다고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A 봐봐, A. A는 80도씨에서 최대로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 45까지 녹을 수 있어. 근데 지금 현재 얼마 들어있어? 30 들어있어. 그러면 A는 30g 다 녹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B는 어때? 80도씨에서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30인데 지금 현재 30이 녹아 있으니까 B는 지금 현재 포화 상태인 거야. 어쨌든 A하고 B는 둘 다 물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맞지? 얘를 이제 냉각을 해가지고 온도를 낮춰.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온도를 낮췄어. 그래서 온도를 몇 도로 낮추냐? 20도로 낮췄어요. 그럼 20도로 낮추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A는 30g이 들어있었어. A야, A. 30g 들어있었어. 근데 20도로 낮춰. 그럼 30g이 들어있는데 A는 어쨌든 20도에서도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40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30 들어있으니까 A는 석출이 돼요, 안 돼요? 동균아. 써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나. 자, A는 석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A는 30이 녹아 있어. 근데 A를 냉각해. A의 용해도 곡선은 여기 위에 있어. 그러면 지금 포화 상태를 거쳐야 안 거쳐? 안 거치잖아. 그럼 석출이 돼야 안 돼요? 그렇지, 민호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A는 여기에 그냥 잘 녹아 있는 거야. 얼마가? 30이 다 녹아 있는 거야, A는. 냉각을 해도. 근데 B는 어떨까? B는 30이 녹아 있는데 냉각하면 이제 여기로 오는 거잖아, 20도로. 그럼 20도에서 B는 최대로 얼마밖에 못 녹는 상황이냐? 5g밖에 못 녹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차이는 얼마? 25g. 이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고체로 석출돼야 돼요. 즉, 여기에 B는 30g 중에서 25g은 석출이 되고 나머지 5g만 B가 물속에 A와 함께 녹아 있겠지. 30g 중에서 25g은 뭐가 됐어? 석출됐잖아요. 그렇지, 다현아, 서현아. 그치? 잘했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석출된 B는 고체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거름종이 있잖아. 깔때기에다가 거름종에다 깔아. 여기다가 거름종이를 쭉 덮고요. 거름종이. 거름종이를 깔때기에 덮고 이 용액을 여기다 부어. 부으면 어떻게 될까? 고체인 B25g은 이 종이 위에 남게 되고 나머지는 통과하면서 통과한 곳에는 어떻게 되겠어? A가 30g은 그대로 물에 녹아 있으니까 물에 녹은 애는 여기 거름종을 통과한단 말이야. B는 5g만 통과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 B 25g과 A 30g은 어쨌든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분리해낼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차이를 이용하는 거냐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식을 다시 고체로 만든다 그래서 재결정이라 그래. 방송을 다시 보는 걸 재방송이라고 하잖아. 결정이 뭐냐면 이게 고체란 뜻이야, 고체. 그러니까 다시 고체를 얻어낸다. 이거 뭐라고 한다? 재결정. 용해도를 이용한 물질의 분리 방법이에요. 자, 91쪽을 볼게. 1번. 물질의 온도에 따른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재결정 무슨 차이 이용하는 거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다. 자, 2번. 방금 했던 게 2번이야. 봐봐. 염화 나트륨 1g이랑 붕산 15g. 자, 이 이름이 헷갈릴 필요는 없어. 어차피 다 나와 있거든. 뭐 염화 나트륨 붕산이야. 염화 나트륨 몇 그램? 1g. 붕산 몇 그램? 15g. 얘를 모두 녹인 다음에 몇 도로? 20도로 냉각하면. 자, 20도로 냉각을 하게 되면은 20도에서 염화 나트륨 최대 얼마 녹을 수 있냐면 35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근데 염화 나트륨은 최대 35가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가 녹아 있어? 1이 녹아 있잖아. 그럼 염화 나트륨은 고체로 들어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은 이 물 속에 염화 나트륨 1g은 그냥 물 속에 잘 녹아 있는 거야. 그런데
붕산 15g은 여기가 10이고 20이면은 15는 어디쯤 있는 거야? 여기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럼 붕산 15g은 여기 있었는데 냉각해서 20도로 만들게 되면 이 15g 중에서 5g밖에 못 녹는 상황이 되니까 요 차이 10g 어떻게 돼야 돼? 석출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10g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누가? 붕산 10g은 고체로 석출이 되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인 붕산이 결정으로 석출이 된다 이거예요. 어렵지? 이해될까요? 자, 넘어가 봐. 자, 92쪽 보세요. 92쪽 2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 자, 각각 16g씩을 녹여서 80도씨의 물 100g에 녹였대요. 그러면 둘 다 16g이니까 염화나트륨은 16g이 어딨어? 여기 20g과 10g 사이에 15가 있으니까 16은 여기쯤 있겠네. 그치? 여기 파란색 점선. 자, 얘를 80도씨로 했대. 그러면 여기 파란색 점. 이 파란색 점이 지금 16g의 누구야? 염화 나트륨이 녹아있는 상태가 여기에요. 붕산도 똑같이 16g이니까 16g의 붕산도 지금 80도씨에서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가 여기야. 빨간 점. 근데 얘를 냉각해서 20도로 만들었대. 그러면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0도로 낮춰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에 도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미 녹아 있죠. 석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염화나트륨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석출되는 데는 누구냐? 붕산이죠. 붕산은 쭉 냉각을 해가지고 오면 나는 16이 있었는데 20도에서는 최대로 얼마밖에 못 녹아? 5밖에 못 녹아. 그러면 붕산은 얼마가 석출돼야 돼? 그 차이만큼. 11g의 붕산은 고체로 쌓이겠죠. 재결정된다. 얼마야? 붕산 11g이 되는 거죠. 민우 잘했어. 다른 친구들 됩니까? 자, 이거 된다. 네, 써보세요. 아, 알 것 같아요. 이게 뭐다? 재결정이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또 넘겨볼게요. 96쪽에 봐봐. 1번. 자, 이런 방식. 뭐냐면, 여러 개가 섞여 있어. 질산 칼륨이라는 물질도 섞여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애도 섞여 있어. 그 불순물이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섞여 있는 거야. 걔를 뜨거운 물에다가 일단 녹여. 왜냐면 뜨겁게 하면 잘 녹잖아. 그럼 일단 잘 녹여. 녹인 다음에 얘를 다시 냉각시켜. 그럼 어떻게 되니? 용해도 차이가 큰 애는 다시 이런 식으로 고체로 돌아오잖아. 뭐? 재결정. 이 걸러진 애를 거름종에다가 부으면 걸러진 애가 남겠죠. 그럼 우리는 질산 칼륨 고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불순물이랑 질산 칼륨이랑 서로 어떻게 돼? 분리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방식이 뭐라고? 가열했다가 냉각시켜서 걸러주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재결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재결정. 다시 고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재결정 방식을 이용하는 원인은 뭐예요? 특성은 용해도 차이잖아. 용해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뭐라고? 재결정 섭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용해도를 잘 못하면 어려워.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6단원 내신만 한 번 더 들어야 돼. 이게 용해도를 잘 이해를 하면은 괜찮은데, 이 기말에 볼 수 있을 거, 기말에,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재결정은. 똑같아, 내용은 얘들아. 내용은, 봐봐, 다시 봐봐. 내용이 똑같잖아, 지금. 뭐야? 아? 우리가 용해도를 이해 못하면 이 재결정을 알 수가 없다니까? 여기에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섞여 있어요. A가 10g, B가 10g 섞여 있어, 이렇게. 녹아 있어. 둘 다 잘 녹아 있어. 근데 얘를 차갑게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차갑게 하면, 이 용액을 차갑게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고체로 돌아온단 말이야. B가 돌아왔어, B가. A는 아직 녹아 있어. 그럼 얘를 이제 거름 종이에 통과시키면 여기에 B는 걸러진다 이거예요. 그럼 A하고 B를 분리한 거잖아, 지금 이렇게. 이게 재결정이라고, 서빈아. 어? 이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다시 문제 풀어볼게. 자, 2번 문제.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기에 적당한 물질이 누구냐?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가지 분리 방법 있었죠?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증류 있었고, 밀도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었고, 세 번째, 용해도차를 이용하는 재결정 방법이 있었어요. 자, 물과 에탄올. 물과 에탄올 뭐예요? 물과 에탄올. 가열해서 분리하는 거잖아. 서로 잘 섞여.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물과 식용유. 얘는 굳이 가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차이? 밀도 차이. 물과 사이화탄소. 무슨 차이? 밀도 차이. 자, 사이화탄소 선생님 중요하다 했죠. 왜? 물보다 무겁다고 했잖아. 물하고 사이화탄소 하면은 물이 위에 뜨고 사이화탄소가 아래 가라앉는다고. 밀도차. 자, 스타이로폼과 모래. 뭐야? 밀도차. 스타이로폼은 물 위에 뜨잖아. 자, 이제 오늘 주인공 나오나? 재결정. 재결정은 이런 애들. 붕산과 황산구리. 붕산 들어가면 무조건 재결정이야. 여러분, 붕산 들어가면 재결정이야.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들어가면 재결정이야. 자, 붕산 염화 나트륨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재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 재결정은 불순물 들어가면, 자, 불순물로부터 순수한 걸 얻어낸다. 이런 거 다 재결정이야. 불순물에서 순수한 걸 얻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정제한다 그래. 그래서 이런 말. 붕산, 염화나트륨, 불순물, 정제 이런 말 들어가면 뭐 순수한 무엇을 얻기, 순수한 물질 얻기 뭐 이런 거 쓰면 다 재결정으로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 재결정이야. 자, 3번 볼게요. 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 자, 용해도 왜 알려줬을까? 왜 알려줬어요? 석출되는 물질을 찾아라. 왜 알려줬어? 둘을 분리하라는 거야. 뭘로? 재결정법으로 분리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 표를 한번 잘 보면 온도가 쭉 나와 있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질산칼륨은 13.6이 녹다가 170까지 녹아요. 그 얘기잖아. 용해도라는 거. 황산구리는 14가 녹다가 57까지 녹아. 잘 봐. 근데 문제가 뭐냐? 질산칼륨 100g과 황산구리 10g을 섞었다. 그런데 얘를
80도씨의 물에 녹였다가 20도씨로 냉각한다. 다 똑같잖아. 80도씨로 녹였다가 80도씨의 물에다가 다 녹였다가 얘를 몇 도로? 20도로 차갑게 하면 뭘 구하라? 차갑게 하면 뭐가 되겠어? 석출 되겠지. 그럼 석출이 누가 얼만큼이 석출이 되겠느냐?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자, 둘 다 80도씨에 녹이는데 질산칼륨은 얼마? 100g. 그러면 질산칼륨은 100g을 녹였대. 지금 나는 80도씨에서 170까지 녹을 수 있는데 100g을 녹였으니까 녹을 수 있어 없어? 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질산칼륨이 질산칼륨이 100g이 지금 녹아 있는 상태고 황산구리도 10g을 충분히 녹일 수 있어. 왜? 57g까지 녹을 수 있는데 10g만 녹였으니까. 따라서 황산구리도 황산구리도 10g이 지금 현재 녹아 있는 거죠. 현재. 어, 몇 도에? 80도씨 녹아 있어. 얘를 냉각을 하는 거예요. 냉각을 해서 몇 도로 만들어? 20도로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질산칼륨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로 바뀌는 거냐면 여기 31.9로 바뀌잖아. 그러면 질산칼륨은 나는 31.9가 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0이 녹아 있네? 그럼 요 차이만큼이 석출돼야 되잖아. 응? 얼마야? 68.1g만큼은 못 녹아 있고 석출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68.1g이 석출된단 말이야. 석출된다고. 이게 1번이야. 서빈아 어때? 어려워요? 어때 여러분? 민우 잘 돼요? 세린이 잘 돼? 도희, 민채, 시준이, 유진이, 윤성이, 은찬이, 범서, 연우, 서연이, 다현이 잘 돼요? 괜찮아요? 좋아요. 힘내. 힘내요, 여러분들. 윤성아 잘 돼요? 고마워. 범서, 다현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용해도랑 똑같은 거야. 용해도랑 똑같은데 두 가지 물질 이상을 섞어 놓고 냉각하면 누가 속출되는지 찾아라 이거예요. 이게 뭐다? 용해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분리하는 거야. 재결정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지? 자, 이게 재결정이야.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물질의 특성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 공부할 때. 다시 복습합니다. 무슨 점? 끓는 점. 자,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질을 분리합니다. 방법의 이름, 증류. 자, 두 번째. 밀도가 다른 물질을 분리합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자, 세 번째. 물에 녹는 양이 다릅니다. 용해도가 달라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놈은 다시 고체로 석출시킬 수 있어요. 재결정까지 했단 말이야, 우리가. 재결정까지 했단 말이야. 어, 희준이도 좋아.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특성에서 하지 않았어. 하지 않았는데, 분리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더 남았기 때문에 특성을 하나 추가합니다. 자, 이 이름이 뭐냐?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그래피. 음.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런 거 해봤을 거야. 뭐냐면,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사인펜으로
점을 하나 찍어. 점을 하나 찍고 얘를 물에다가 담가놔. 요 밑에 살짝. 그러면은 이 물이 점점 이게 스며들면서 물이 스며들면서 얘를 데리고 쭉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로 물이. 그치? 올라가면서 얘가 이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어 물이 물이 여기 종이를 스며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위에 색깔이 나눠져요. 이런 식으로. 요거 해본 사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보거든. 자, 이거 아니면 또 뭐냐면 또 다른 거는 걸음종인데 걸음종 이렇게 딱 놓고 나서 여기다가 막 사인펜으로 여기다가 사인펜으로 점 찍고 여기다 녹색 사인펜 점 찍고 여기다 파란 사인펜 점 찍고 마음대로 점 찍어요. 막 찍어야 막 찍어라 그림 막 그려봐 한 다음에 막 이렇게 그려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음. 한 다음에 요 가운데다가 물방울 떨어뜨려. 물을 떨어뜨린단 말이야. 그럼 물 떨어뜨리면 물이 이게 번지잖아. 물이 이렇게 사방으로 번진단 말이야, 이렇게. 사방으로 물이 번지면서 얘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요. 찡, 찡, 응?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치 뭔가 아름다운 꽃처럼 막 뭔가 돼, 이렇게. 짜라라랑 해가지고 막 이걸 코팅해가지고 뭐 냄비 받침 뭐 이런 거. 다현아, 해봤지? 그래. 이 방식이 그럼 왜 이렇게 사인펜을 찍었는데, 사인펜을 찍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물이 이 종이를 따라서 타고 올라가잖아. 그치? 자, 물 같은 애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용매라고 한단 말이야. 용매. 어, 이 용매가 종이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안에 녹아있는 성분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성분을 A, 중간에 있는 성분을 B, 제일 위에 있는 성분을 C라고 할게요. 그럼 얘들은 이 처음에 찍은 사인펜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 성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바로 속도,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속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용매가 가고 있는데 잘 따라가는 애는 끝까지 가서 C에서 멈추는 거고 좀 중간까지 따라가는 애는 잘 못 따라가고 용매를 잘 못 따라가는 애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차이야?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무슨 차이? 속도 차이에 의해서 여기 있는 성분들이 속도 차이가 생겨. 그럼 나눠진단 말이야. 그럼 이 나눠지는 걸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너 사인펜에는 A, B, C 세 가지의 색소가 혼합되어 있구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어요.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바로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따라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건 무슨 차이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야. 용매는 엄마야, 엄마. 엄마가 삼형제를 키우는데 야, 마트 가자. C는 막내는 잘 따라와. 엄마 같이 가요. 둘째는 알았어요. 첫째는 안 갈 건데요. 어허. 엄마를 따라가는 성분들의 속도 차이다. 이걸 이용해서 분리하면 이렇게 성분을 분리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크로마토그래피. 문제 풀어볼게요. 크로마토그래피 훨씬 쉬울 거야. 다시 91쪽을 봐봐. 3번. 오른쪽 그림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로 시금치 잎의 색소를 분리한다.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색소를 분리하는 거야. 아까 사인펜에 있는 색소를 분리했듯이. 자, 그러면
분리하면 어떻게 됐냐면 지금 보면 시금치를 찍고 지금 용매를 물이 아니라 톨루엔이라는 용매를 썼다는 거야. 그럼 톨루엔이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면서 얘를 A, B, C, D 네 개로 분리시킨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1번. 색소를 구성하는 성분 물질은 최소 몇 가지인가? 몇 가지예요? A, B, C, D 네 가지잖아. 얼마나 쉬워. 자, 이 실험에서 색소를 이루는 성분 중에서 톨루엔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누구예요? A예요, D예요? 가장 빠른 거. 위로 올라간 거니까 D가 제일 빠른 거잖아. 쉽죠? 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은 속도 차이를 이용한 것이고, 자, 분리 방법이 매우 단순하지.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양이 적어도, 자, 점 하나만 찍어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성질이 비슷하거나 복잡해도 이게 한 번에 쭉 분리가 된다. 그래서 색소를 분리하거나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약물을 먹었다. 약물 검사를 도핑 테스터라고 하거든. 이게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 오줌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 오줌 속에 있는 성분이 쭉 지나가. 지나가면서 어딘가에 흔적을 남겨요. 그럼 여기 흔적이 딱 남았어. 응, 너 금지 약물이야. 자, 음식물에 첨가된 유해물질. 유해물질이 있나? 음식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그럼 음식물이 가다가 유해물질이 있는 곳에서 딱 멈춰. 그럼 너 유해물질이 있구나. 검출, 뭐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으로 다 분리하는 방식이야. 크로마토그래피.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어디 보냐면 8번, 97페이지 8번. 잘하고 있죠? 8번.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음. 지금 A를 분리해 봤더니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된 거고 B를 분리했더니 하나로 분리가 됐고 C를 했더니 하나밖에 안 나왔고 D를 했더니 하나밖에 안 나왔고 E를 했더니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 자, 여기서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건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건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건 얘들은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얘들은 순수한 순물질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나왔으니까 A는 혼합물이야. 그런데 잘 보면 A가 가지고 있는 애가 D와 C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A는 C와 D의 혼합물일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같은 자리에 와 있으면. 크로마토그래피의 단점이 뭐냐고? 단점? 뭐 모든 걸 다 분리해낼 수는 없어. 모든 걸 다 분리할 수는 없어.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성분을 분리할 때만 쓰는 거지.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단점은 크게 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E는요. E는 뭐라고 하셨을까? 혼합물이죠, E도. E는 누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해봐. 윤관아. E는 누가 섞여 있는 거야? B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D도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한 명 더 섞여 있죠, 지금. 여기 파란색 하나 더 섞여 있지, 그지? 따라서 E도 혼합물이다. A도 혼합물이다. 자, 순물질로 예상되는 건 B, C, D다. 그렇다. A에는 C와 D가 포함되어 있다. A와 E에는 공통으로 D가 포함되어 있다. C는 D보다 속도가 빠르다. D가 더 빠르죠? D가 더 빠르잖아, 그치?
이를 이루는 최소 성분은 세 가지다. 세 가지. 최소 성분. 최소 성분. 최소 세 가지라는 거지. 최대 세 가지가 아니라 최소 세 가지. 자, 9번. 자,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식은 어떤 게 들어가면 되냐면, 자, 아까 얘기했죠? 뭐 색소, 약물을 뭐 검출한다. 뭐를, 이런 거. 도핑 테스트. 이런 게 크로마토그래피야. 그래서 도핑 테스트, 성분 검출, 색소 분리, 성분 검출. 그러니까 어떤 성분을 검출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크로마토그래피야. 근데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건 뭐야? 바닷물에서 물을 증발시키는 거잖아. 이거 무슨 방법이야? 증발은 다 증류예요, 지금. 따라서 3번은 아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혼합물을 분리할 때 특성과 분리 방법.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종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메탄올은 잘 섞여요. 따라서 밀도가 아니라 끓는 점 차이야. 분리 방법은 증류. 자, 물과 식용유는 잘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그러면 끓는 점이 아니라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고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면 되는 거야. 원유, 여러 혼합물도 섞여 있는데 끓인다 그랬죠? 증류탑에서 끓여. 그럼 뭐야? 증류. 3번. 간장과 참기름. 간장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물 성분. 기름은 기름 성분. 밀도 차이. 여기까지 맞았어. 근데 이거는 재결정이 아니죠. 염화나트륨 붕산. 붕산 나오면 뭐라고? 용해도 차이. 재결정. 답은 3번. 되겠죠? 자, 12번. 자, 여러분. 이제는 두 가지 물질이 아니라 네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을 좀 알아야 돼. 자, 소금, 에탄올, 물, 모래. 자, 일단 물이 있으면 에탄올도 우리 물하고 잘 섞인다고 했잖아. 소금도 물에 잘 녹아 있죠. 따라서 물과 에탄올, 소금은 일단은 서로 물에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섞이지 않는 게 있죠. 누구야? 모래.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누굴 걸러낼 수 있어? 모래를 걸러낼 수 있어요. 거름 장치로. 거름 장치에 부으면 모래는 걸러질 거 아니야? 걸렀어. 그럼 이 거른 용액에는 거른 용액이니까 물이거든. 여기엔 누가 있을까? 이제 물 있고 에탄올 있고 소금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증류 이용해서 물과 에탄올 증류시킬 수 있잖아. 그러면 누가 끓어서 나온다?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아서 끓어 나오고. 그럼 남은 용액에 누가 있어 이제? 물과 소금 있네. 자, 증발시키면 이제 뭐가 남아요? 소금만 남겠네. 이렇게 해서 모두 분리할 수 있겠다. 되죠? 3번. 된다, 된다. 그쵸? 좋아요. 뒤에 98페이지에 1번 문제 보자. 실력 탄탄 1번.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1번. 딱 보는 순간,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걸까? 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아, 너는 재결정을 이용하는 거구나. 왜? 질산칼륨과 황산고리. 용해도 나왔잖아. 용해도 나왔으니까 재결정. 가열했다가 분명히 냉각시킬 거야. 재결정은 어쨌든 다 녹여. 녹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냉각시켜.
냉각시키면은 누군가는 여기에 석출이 된다. 그 석출되는 양을 계산해서 걸르면 어쨌든 둘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재결정이지.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섞여 있는데 물에 녹여. 그러다 냉각을 하면은 A는 석출되고 B는 물에 녹아 있어. 그럼 둘을 분리할 수 있어. 이게 뭐다? 재결정이다. 자, 질산칼륨 20g과 황산구리 6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다 녹인 다음에 0도로 냉각했대요. 0도로 냉각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용해도 값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용해도는 얘들아 어디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알려준 거지? 물 몇 그램?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양을 알려준 거거든? 그러면 질산 칼륨은 잘 들어봐. 0도씨가 되면은 물 100g에 13.6이 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생각해봐. 질산 칼륨은 물 100g에 13.6이 녹을 수 있다라는 거야, 최대로. 그치? 자, 황산구리는 어떨까? 14.2잖아요. 그럼 얘는 물 똑같이 물 100g이라고 했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얼마야? 14.2라는 거죠. 맞아? 그치? 자, 그런데 문제 잘 봐야 되는 게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어디에 녹였다고 했냐면 물 50g에 녹였다. 이게 함정이란 말이야. 야, 물 50g에 녹였어? 그러면 우리는 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얘들이 어떻게 녹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 어디에 50g의 질산칼륨이 몇 그램? 20g. 황산구리가 몇 그램? 6g. 이렇게 녹아 있다는 거잖아,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려면 그렇다면 물 100g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녹아 있다는 말일까? 라고 바꿔줘야 돼. 질산칼륨 40에 황산구리 12가 녹아 있다는 말이네 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이 표를 보는 거죠. 질산칼륨은 최대 13.6밖에 못 녹으니까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냐 이게? 26.4. 26.4g이 석출이 돼야 하고요. 황산구리는 14.2g까지 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최대 이만큼 녹을 수 있는데 현재 12가 녹아 있으니까 얘는 석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끝났잖아. 아, 석출되는 녀석을 찾았다. 누구다? 질산 칼륨이다. 얼마다? 26.4g이다. 그런데 요것은 끝난 게 아니야. 요것은 물 100g 기준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원래는 물이 100이 아니라 50이 있었거든. 그러면 석출되는 양도 물 50g 기준일 때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실제 석출되는 양은 그거의 절반 13.2g의
질산, 칼륨이 석출이 되어야 한다. 어, 0도로 냉각할 때 물이 안 오냐고 승훈이가 좋은 질문 했는데, 혼합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물은 어떻다 그랬지? 어느 점이 0도보다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안 얼어요. 자, 가의 거름종이 위에 질산칼륨 13.2만 남는다. 맞는 말이다. 걸러진 용액 나에는 황산구리만 녹아있느냐? 아니죠. 황산구리 말고도 질산칼륨이 녹아있는 애들도 같이 녹아있겠지. 0도씨로 냉각하는 과정에서 질산칼륨은 모두 물에 녹아있냐? 석출되잖아. 따라서 기억이 되는 거야. 음, 어려운 부분이에요. 복습 잘 하시고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려웠지? 자, 그치. 복습하시고 잘 안 되면 내신반에서도 정리 한번 해야 됩니다. 네.